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약용식물로 치료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약용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인간요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현대의학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한의학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이 모든 부분은 결론적으로 환자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근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학을 공부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용식물에 대해서 류마티스라든지 퇴행성이라든지 화농성이라든지 이런 관절을 어떻게 분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우리는 약용식물을 우리가 건강하고 고령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면서 더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더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가들이, 많은 전통의학에서 의가들이 자기의 경험담을 내놓는 것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관절염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치료가 되는 제가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처방이 되는 처방.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나시면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는데, 이것은 금목적탕입니다. 제목은 금목적탕인데, 금목적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부척입니다. 부척. 개구자, 허리척자. 우리가 개구자, 허리척자, 개가 디스크 허리, 디스크 걸리는데 반대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금목, 부척, 금목,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태금자. 금목부척. 우리가 금목부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척을 그냥 쓰실 때에 함부로 쓰시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털을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보면은 구기자 20g에다가 감초 10g, 그 다음에 계피, 오미자, 우술, 부척 이렇게 5g, 속당 3g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감을 할 때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나? 우리가 구기자 20g, 감초 10g, 계피, 오미자, 우술, 부척 5g, 속단 3g 이런 비율을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차로 마셔도 되고 단 이런 약들은 물로 끓여가지고 차로 오랫동안 복용하시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재배를 한 것도 좋고 가공한 것도 좋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키고 부종을 가라앉히고 이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처방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닭발이나 돼지 족발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닭발을 가지고 하는 것과 족발을 가지고 하는 걸 가르쳐드려요. 닭발목탕인데 닭발목에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마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많이 해먹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에서 해보면은 발목을 가지고 제가 끓여보면은 보통
즉 짧은 시간에 끓여서는 안 됩니다. 약간 비린내가 나요. 그런데 오랫동안 끓이고 나면은 고순 냄새가 납니다. 고순다 하는 것은 맛이 향기가 좋다, 음용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삶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팍 삶는 건 아니야. 우리가 물을 끓일 때에 초벌을 먼저 끓여야 돼. 그래서 핏물을 약간 빼든지 아니면 그 물을 찬물에다가 가라앉혀 가지고 한 하룻밤 재우든지 한 8시간 이상 해서 싹 핏물을 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 다리를 한 5kg, 우리가 뭐 그를 쓴다면 개족이라고 해야 맞겠죠? 개족. 네. 네, 닭발 5kg에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젠이라고 하는데 50대인데 이걸 우리가 이 모시, 제니, 사삼, 더덕, 딱주, 잠배 대부분 유사한데 종이 참 많습니다. 60여 정도 됩니다. 60여. 그래서 우리가 제니 모시대를 가지고 모시대 한 500g에다가 수삼 한 2뿌리, 우리가 수삼 2뿌리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어묵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끓여가지고 나중에 이걸 이게 이제 계속 끓이면요 오랫동안 끓이시면 싹 뼈가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름 위에 떠요. 그러면은 기름 위에 뜨면은 약간 찬기가 있으면은 칼 등거리로 이렇게 쓱 먼지면은 위에 있는 기름은 싹 제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는 아주 답답한 우리가 사골 국물 끓여놓은 것처럼 그런 색깔이 뽀얗게 우러납니다. 이 우러나는데 더 이렇게 끓여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뼈만 남고 싹 녹아버려요. 싹 녹아요. 그래서 그걸 밭어서 그 밭은 것을 내각을 시키면은 우무처럼 만들어집니다. 우무처럼 만들어진 것을 양념장을 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매 끓일 때마다 잡수시면 아주 효과가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왕 잡수시는데 누구한테 다 맞느냐? 우리가 식약동원이라고 그랬죠.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음식은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식은 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만큼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우리가 저야도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시약동은 우리가 뿌리가 같아요. 근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용식물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냐면 체질에 따라 맞춰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음식의 소재로 어떤 사람한테는 설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먹을 때 굉장히 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닭이라는 성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군약은 닭이에요. 자, 닭도 따뜻하죠. 인삼도 따뜻합니다. 잔대는 서늘합니다. 서늘해요. 그러면은 이게 보편적으로 몸이 찬 사람한테 이걸 먹으면 효과가 강하게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이해가 안 오십니까? 이게 이런 사람, 그럼 이왕이면 그렇게 먹으면 효과가 좋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몸이 덥고 열이 난 사람한테, 몸이 뚱뚱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내가 열성인 사람한테 먹을 때에는 족발을 가지고 하면 좋겠죠. 족발로 하는 방법은 돼지 족발에다가 속세라는, 여러분들이 속세라는 뿌리가 있어요. 예, 우리가 목적, 속세 그러는데
목적이라고 생략용어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속세. 이 속세에다가 목적하고 속세, 이 속세라는 약자는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몸의 염증과 독성을 빼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라는 이 속세라는 물질은 옛날에 녹그릇을 닦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틀에서 아버지들이 틀에서 힘을 내다가 나와요. 그 풀이 아주 가늘게 가늘어요. 그걸 말려서 숟가락처럼 몰아서 녹색 그릇을 닦으면 녹색의 그 묵은 때가 벗겨져요. 이건 어떤 원리냐면 그 묵은 때가 이 속세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노폐물에 쌓였던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속세라는 물질이 그걸 끄집어 나가버려요. 관절이라는 게 우리가 동종요법이라고 하죠. 동종요법. 돼지가 앞다리를 쓰거든요. 앞다리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큰 덩치가 그 두 다리가 지탱을 하는데 앞다리와 두 다리의 가운데가 딱 되는 것이 앞다리가 중심이에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한테 먹이는데 그 다리만큼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보니까 콜라겐이라는 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콜라겐이라고. 콜라겐은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것과 몸에 그 독이 쌓이지 않게 하는 속세라는 물질하고 만났을 때에 우리 몸에 그것을 흡수를 하게 되면 몸에 쌓였던 노폐물은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몸에 기름지고 고량지능의 음식을 먹었을 때에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이게 된 그 물질은 그 물질이 안에서 내가 에너지가 먹을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쉽게 분리가 되고 배설이 되는데 내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부식시키지 못해서 몸에 침착이 되는 거예요. 침착이 되는 게 우리가 방귀를 끄는 냄새가 아주 고약하듯이 그게 몸에서 부패되면서 썩은 거예요. 썩은 물질이 몸에 순행을 하면서 어느 관절에 침착을 내면서 거기서 독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이 발생되는 데서 그 물질을 제거시키는 게 속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 족발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또 이게 닭발로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닭발로 쓰는 또 방법도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늘 저희가 오늘 수업은 거의 관절에 대해서 퇴행성 관절이나 유만적수 관절이나 활용성 관절이나 이런 관절에 대해서 관절의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면 관절을 말할 때에 염증성 관절이냐 뭐 활용성 관절이냐 통풍성 관절이냐 류마티성 관절이냐 뭐 다른 용어로 뭐 각기병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진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내가 관절이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정말 다리가 잘 안 일어난다. 뻑적지근하다. 뻑뻑하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 관절염을 뭐라고 말하냐면 퇴행성의 희초라고 합니다. 희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그냥 일어나지 않고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부드럽게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편해져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그냥 마음대로 운동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자기가 몸을 예비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금방 부드럽고 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나 내려도 전혀 부담감이 없고 이러는데 나이가 먹으면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담이 가는 이것을 물질을 통해서 그걸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보편적으로
우리 수강하신 선생님들이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경험담을 저도 듣기도 하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저 역시 같이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각고프를 먹었네, 우슬뿌리를 먹었네, 뭐 두충을 끓여 먹었네, 뭐 오가피를 먹었네, 뭐 이런 일련의 예를 많이 이게 주위에서 나온 걸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초를 먹었네, 초 먹으면 사약이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또 자리공이라는 상육이 있어요. 상육에다가 오리를 해서 해 먹었네. 또 어떤 분들은 무릎을 낫기 위해서 그 상육에다가 족발을 넣어서 해 먹어서 치료를 받던 사람, 고양이를 해서 볼을 내서 먹었던 사람,